가게서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도기마을 여러분, 오늘도 멋진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세상은 지금 코로나 공포로 인해서 상당히 위협을 느끼는 상황인데, 그에 반해서 자산 시장은 그것보다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코로나 변종 발생으로 인해서 상당한 충격을 입은 하루였습니다만, 그 부분들을 미국에서는 상당폭 만회하면서 마감된 하루가 오늘 미국 마감된 시장의 흐름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증시각도기 TV 미국 시장 마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크리스마스가 오고 있는데, 올해는 산타는 안 오고, 바이러스 변종이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국에서 난리가 났고요. 영국이 난리 난 상황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영국발 교통편에 대한 봉쇄 조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입국 제한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40개 국가가 영국에 대한 여행 제한을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이 정도면 거의 반등한 거죠. 상승한 거라고 봐도 될 정도로 오늘 변동성이 어떻게 됐냐면, 아침에 일단 그 유럽 시장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유럽 시장 그냥 바바바박 떨어지면서 끝났죠. 유럽은 유로스탁스 50이 2.74% 떨어졌고요. 영국은 1.73%, 프랑스는 2.43%, 독일은 2.82%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나타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미국도 바바바박 떨어졌죠. 그 중에 제일은 어디였습니까? 채권 시장이었습니다. 채권 금리가 바바바박 떨어졌어요. 즉 채권가격이 훅 하고 올라서 시작을 했죠. 그러나 마감은 다르게 됐습니다. 그 부분 설명드리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던 영국으로 돌아가서, 영국 그러니까 입국 제한들이 엄청나게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과 관련된 주식들이 형편없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이 2.48% 떨어졌고요. 유나이티드 항공 1.53%, 델타 항공 1.33%, 그리고 당연히 유럽의 항공 지수도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마감되는 양상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거냐라는 상황에서 미국의 백신 개발 최고 책임자인 몬세프 슬라비 박사가 지금까지 백신의 내성을 지닌 단 하나의 변종도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지금으로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즉 변종도 다 백신한테 잡혀 먹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걔 백신 나왔으니까 괜찮구나 라고 안심을 하면서 시장이 반등을 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시장은 앞으로 1분기의 시장까지에서 상당한 전위적인 양상을 띈 시장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당분간은, 오늘 드디어 이제 부양책이 아마 오늘 좀 이제 통과가 되고 그다음 도장이 찍힐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하자마자 도장을 찍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이 건이 있어서 반등에 성공하긴 했습니다만, 이 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일부 빠졌다라는 것이죠. 이건 무슨 말을 하느냐? 백신이 다 완성되면서 맞춰질 때까지는 최소 1분기에서 2분기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한 내년 6월까지 되고, 그 다음에 일단 가시권으로 백신 접종자가 나오는 건 한 3월 내외가 되겠죠? 그럼 무슨 계산이 나오나요? 3월까지의 상황 상당히 안 좋다. 특별히 지금 창궐 하게 된 지금 이 시점부터 얼마간 동안에는 현실 상황이 매우 나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부양책까지 이제 통과가 되면 부양책 호재도 끝이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간의 흐름에서 이 코로나 사태가 오히려 그동안보다는 가장 하이라이트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추가적인 썸띵이 나온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애매한 상황이죠. 현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악화된 상황인데 미래는 좋을 것 같아.
이게 겹치는데 여기서 현실에 대한 인식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싸우기를 시작하는 시장이 이제부터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과연 어디로 기울기가 기울어질 것이냐예요. 그동안엔 여기다 많이 줬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많이 줬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로 막 빵빵빵 터지는 상황이라서 시장은 조정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는 건 2분기부터는 경기 회복이 상당히 큰 폭으로 이루어질 거야. 그럼 주식시장의 선행성을 감안해서 생각해보면 어떻다? 투자는 지금부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주가가 근데 또 싸진 않아. 주가가 싸진 않은데 투자는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현실은 암울해.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나타나죠? 업종별로 상반된 흐름들이 상당히 나타나겠죠. 어떤 거는 안 좋고 어떤 건 되게 좋고. 오늘이 바로 그런 전위적인 장세였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항공주들은 상당히 크게 빠졌습니다만 기업 주식들 중에 몇 가지는 상당히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주었어요. 나이키 같은 경우 분기 실적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서 4.9%나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고요. 또 하나 이제 내년 1분기부터 은행들이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JP모건이 3.75%나 올랐고 골드만삭스는 무려 6.1% 올라가는 등 금융주들이 모두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도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커요. 무슨 말이냐? 이번 위기는 은행 위기가 아니다 라는 거죠.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위기는 은행 위기가 아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실물경제 위기인데 실물경제 위기가 끝나는 순간 바로 회복된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따져보죠. 은행들 돈 많아요. 상황만 괜찮아지면 돈 빌려줄 수 있는 세력이 단단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엔드. 생존한 사람들,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 너무 어렵지만 생존한 사람들에게 차후의 상황들은 어떻게 될 거다? 빠른 복귀. 경제적으로는 빠른 복귀. 엔드. 해외여행을 못 가서 돈 못 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가 지금 한국의 골프 시장 아닙니까? 한국의 골프 시장이 지금 부킹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리가 없대요. 아직도 그런가? 이렇게 추운데도 골프 치러 가나? 와, 미쳤다 진짜. 근데 어쨌든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 쓸 돈이 많이 축적되어 있다. 여건만 마련되라 나는 달린다. 라고 하는 소비자들도 또 일군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서 활동이 정상화되어지는 내년도 하반기쯤 되겠죠. 하반기. 빠르면 2분기. 2분기부터 어떻게 된다? 네, 경기의 턴 속도가 상당히 올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해는 안 됐지만 경기의 상승 턴 속도는 상당히 빨라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일부 올해 이미 반영을 했고 내년 1분기에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현장의 상황들은 최악이고 이게 이렇게 비빔밥처럼 지금 섞여 있는 상태다. 과연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채권 시장의 강세가 단발로 끝났어요. 당일 단발로. 채권 시장이 어디까지 움직였었냐면 오늘 장중에 10년물 국채금리가 0.884%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그런데 금리가 많이 빠졌다는 건 채권값이 올랐다는 얘기죠. 근데 현재는 다시 0.935에 어제하고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이렇게 상황이 험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계속해서 금리 쪽 상황들은 금리가 위로 튀는 방향 쪽으로 가는 거죠. 몇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자꾸 금리가 위로 튄다라는 거는 첫 번째 계속해서 얘기했었던 달러 약세의 기조가 마무리된 게 아니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에 대해서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 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기 회복의 과정에서 금리를 막아주긴 막아줄 건데 채권시장 참여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낮은 금리에서 금리를 막아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 이렇게 채권시장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 좀 어려운가? 쉽죠? 많이 들으신 분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채권 시장이 예를 들어 상황이 정말 나쁘다면 금리가 쭉쭉쭉 밑으로 내려가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나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잘 반영은 못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심리와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이제 이렇게 되니까 머릿속이 짬뽕이 되실 텐데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현장의 상황들은 최악으로 간다. 앞으로 한 달, 두 달, 겨울이 끝날 때까지는 최악의 상황으로 갈 것이다. 왜냐하면 백신은 맞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현재 이 상황은 현재 진행형이니까요. 그래서 백신이 효과가 발휘하는 느낌은 아마도 내년 한 2분기 정도에 가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 상황까지 현장의 상황들은 최악이다. 부양책의 규모가 추가로 더 나온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로는 정말 언발의 오줌 누기 또는 겨우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식량을 보급하는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다음에 분명히 좋아질 흐름들은 보여지는데 그럼 금융시장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바인데 문제는 가격이 싸지는 않고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라는 거. 그러나 금융권 봐가지고는 또 공간이 좀 있기도 한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분명히 터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이제 사람들이 할 거예요. 이 금융주의 흐름들을 보면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부양책 내용들을 한번 살짝 살펴보죠. 부양책이 이제 즉각 의회 통과되면 서명하기로 했는데 성인과 아이에 대한 1인당 $600 현금 지급, 소상공인 대상 급여보호 프로그램 2,840억 달러, 연방실업수당의 경우 11주 동안 $300 지급, 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보급으로 $300억 달러 투입. 30조예요. 33조가 넘죠. 엄청난 돈이죠. 네, 엄청난 돈을 지금 투입하겠다고. 야, 이거 약간 네, 하여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 아까 잠깐 말씀드린 잠깐 특징적인 흐름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240억 달러의 20년물 입찰이 있었는데 1.470%로 낙찰이 되었고 응찰률은 2.39배로 괜찮은 수준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 정도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유럽 증시는 급락했고 영국에 대한 셧다운 그리고 영국의 변종 발생으로 충격으로 시작을 했다가 점차 백신에 대한 효과에 대한 기대 그리고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 낙폭을 회복하면서 마무리되는 하루였다. 그리고 모든 자산은 굉장히 큰 변동성을 가졌으나 위험 자산이 죽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로 넘어가지는 못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모든 자산들의 변동성이 매우 컸는데 채권, 주식, 통화, 원자재 모두 하루짜리 차트를 보면 굉장히 큰 변동성을 시현했던 하루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무디스의 의견을 하나 전해드리는데 이게 제 의견과 동일해요. 재정부양책 시연이 지연될 경우, 근데 이제 이거 확인하겠죠. 21년 1분기 미국 경제는 현재 예상되고 있는 완만한 성장이 아니라 소폭 둔화를 겪게 될 것이고 2분기부터는 백신 접종 효과가 나타나면서 경제 활동이 재개되며 경제 회복이 견고하게 나타날 수 있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번 9천억 달러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의 마중물 또는 어느 정도의 구원 투수가 될지가 관건인 거예요. 이게 충분한 구원 투수가 된다면 경기 하락이 많지 않고 즉 경기 하락이 많지 않는다는 건 금융시장의 하락 또는 변동성도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마무리되어서 2분기를 준비할 것이고요. 이게 좀 모자랐는데 추가적인 자산이 부양책이 없다면 좀 떨어지겠죠. 자, 근데 대통령은 이제 바이든이 되는 상황이니까 바이든이 된다면 바이든이 되고 나서 내년 1분기에 어떻게 될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네. 자,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이한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죠. 사우디가 중국 화웨이와 디지털 협력 강화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사우디 정보통신부 관계자들에게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등의 기술 노하우가 전수된다고 합니다. 두 국가 다 왕국이죠. 중국은 일당 독재 국가이고요. 그리고
이거 독재란 말 쓰면 안 돼. 일당 국가이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는 왕국이죠. 왕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데에서는 이런 디지털 협력 강화 파트너십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문제인 거지. 사우디는 석유를 만들어내잖아. 지금 우리가 전기차에 대한 얘기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얘기하고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제 세대 제가 죽기 전까지는 앞으로 한 30년까지는 아무리 그래도 석유가 에너지 패권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을 거로 저는 보여집니다. 뭐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서 좀 단축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전기 발전도 상당 기간은 이런 화석 연료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줍니다. 남는 에너지원을 가지고 수소 발전 뭐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뉴스, 재밌는 뉴스죠. 네, 재밌는 뉴스입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S&P 진입이 마무리된 테슬라가 주가가 상당폭 떨어졌습니다. 6.5% 급락했습니다. 자, 이제 주식적으로는 호재가 발산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6.5%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 진입하기 직전 가격을 보면 그거 되돌림했다라고 보여지니까 자, 이제부터 테슬라의 주가가 과연 어떻게 평가받을까 상당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과연 강력한 미래의 성장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테슬라가 현재 과평가됐다고 표현되는 자본시장의 평가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가 앞으로 정말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이야기, 이거 이미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서피스 PC와 서버용 반도체 칩을 직접 개발할 것이라는 뉴스로 전일 인텔이 6% 떨어졌는데 추가로 2.3% 인텔이 추가로 떨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83% 올랐고요. 근데 과연 이렇게 될까? 분명히 얘네들 한다면 ARM 칩인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기로는 ARM 아키텍처 기반으로는 모바일 관련은 없지 서버 관련은 과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이 기술자를 통해서 한번 좀 배워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리고 스티펠이라는 곳에서 4분기 현재 웨이퍼 팹 장비 시장에서 성장 모멘텀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런 성장 모멘텀은 2021년에도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추천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아침 시황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네요. 네, 계속해서 꾸준히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 그리고 투자는 단발성 게임이 아니고 시류를 잘 타고 끝나는 게임이 아니고 능력을 키우면 시장이 오르나 내리나 꾸준히 시장보다 좋은 흐름, 그래서 그것이 누적되면 경제적 자유로 이어지는 것이 투자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면 분명히 이룰 수 있는 길인데요. 네, 증시각도기에 에듀캐스트.com에서 한 증시각도기에 잃지 않는 쉬운 투자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시험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에 또 봬요. 안녕.